안녕하세요.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나쁜 부동산 튜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심각한 상가 공실, 프라자 상가, 길거리에 있는 걸 이제 프라자 상가라고 하죠. 보통 프라자 상가는 이미 괴멸, 그리고 단지 내 상가도 텅텅 비고 있다.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작년 한 6월, 7월 달에 입주한 이제 1300세대짜리 이제 아파트의 상가예요. 보시는 게 상가의 한 3분의 1 정도인데,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공실이요. 공실.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이 공실이 아닌 이 상가들도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외하면 상가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아파트 이제 1200 몇십 세대인가 그래요. 그리고 그 중에 상가가 이제 35개. 근데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. 이 지역이 뭐 특정할 수는 없는데 지방이에요. 그 대대광 중에 이제 하나인데, 대대광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파트 값이 미쳐가지고 서울보다도 한때는 상승률이 더 높았던 동네가 이제 대대광인데, 그 중에 하나고요. 이 아파트가 아직까지도 큰 프리미엄은 아니지만 피가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. 피가 붙어 있는 아파트임에도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공실. 그러니까 이쪽 사진 보시면 공실이 다 공실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아파트 상가가 여기는 지금 사진은 한쪽 면만 상가가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만 제가 이 사진은 보여주는 거, 이쪽도 있어요. 그래서 상가가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35개 중에 부동산만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여기도 부동산이랑 그 큰 마트, 조그만 마트, 크다기보다 그러니까 동네 슈퍼보다 좀 큰 마트 하나, 편의점 한 개, 두 개, 그리고 나머지 다 부동산이에요. 심각한 건 미용실도 없습니다. 여기는. 그래.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지의 20칸 이상이 공실입니다. 보통 이런 프라자 상가, 길거리에 있는 이제 이런 사거리 같은 데 있는 프라자 상가들보다 단지 내 상가가 훨씬 더 이제 선호도가 좋았어요. 아무리 약간 생각을 해도 공실이 적을 것 같고, 뭐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데 세탁방, 뭐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제 시설이 있다 보니까 단지 내 상가가 훨씬 더 이제 공실 위험이 적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선호도가 높았습니다. 그리고 분양도 훨씬 더 잘 됐죠. 그런데 보다시피 지금 이 지역이 뭐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하고 굉장히 좀 쇠락해가는 지역이 아니에요. 그렇죠.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대광 중에 하나입니다. 아파트는 지금 굉장히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내 상가마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. 요새 뭐 위례나 세종 상가 뭐 공실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이제 프라자 상가죠. 프라자 상가는 많이 이제 쇠락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텐데, 이제 단지 내 상가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. 옮겨가고 있어요. 그래서 뭘 보면 아시나면, 제가 이제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 물건 뭐 지산 상가 뭐든 그 영업사원들 수수료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. 계약하면 나오는 수수료가 어떻게 변하는가, 수수료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, 이런 걸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안 되는 물건일수록 영업사원들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겠죠. 이 영업사원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분양판에 있는 영업사원들은 기본급이 없습니다. 100만 원도 없어요. 아예 빵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을 못 쓰면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그 기간은 공치는 거기 때문에 현장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릅니다. 이 사람들은. 그래서 상가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은 귀신같이 아무도 거기서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을 꼬실 수 있는 건 높은 영업 수수료겠죠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그냥 제일 큰 그 분양 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밴드인데, 들어가서 상가라고 검색하면 바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 5분 전. 방금 전에 제가 그 스크린샷을 찍은 거예요.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이 5%, 그리고 100%. 지금 100%는 뭐냐면, 그러니까 뭐 예전엔 이런 거 있었어요. 계약이 나면 뭐 한 40%, 그리고 중도금 들어가면 60% 이렇게
나눠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100% 지급, 네, 상가 당일 지급 이것도 중요한 거죠. 보통은 이제 월에 한 번이나 이제 2주에 한 번 수수료 결제를 하는 게 보통인데 보시면 여기도 봐요. 당일 지급 상가 5%. 네, 지급 조건 100% 지급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업수수료가 작년만 해도 네, 상가 같은 경우에는 3.5%였어요. 균일가죠. 이제 전국 균일가 평균적으로는 3.5%였는데 요새 상가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3.5%가 5%가 된 겁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상가는 보통 4억에서 뭐 10억이 넘어가 한 5억이라고 쳐요. 5억이라고 쳤을 때 3.5%라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죠. 그죠? 1,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1,500만 원 정도인데 1,500만 원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수수료가 1년 사이에 확 올라갔습니다. 이 얘기 뭘까요? 그만큼 안 된다.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급, 이 분양판은 기본급이 없는 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의 1비 뭐 한 2만 원, 기본급 뭐 한 100에 1에 2만 원 깔아주고 당연히 영업수수료도 지급을 하죠. 그런 상가 현장들까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기본급이 생기고 없던 기본급이 생기고 없던 일비가 생기고 원래는 그 캐터링 밥만 줘요. 근데 없던 돈을 주고 수수료도 올라가고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? 그 현업 그러니까 이 분양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뭐 시행사든 회사든 그 아래 영업하시는 분들이건 간에 전부 다 일치단결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. 상가는 네, 점점 영업하기 힘들다. 속된 말로 팔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급작스럽게 이렇게 됐어요. 그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보시면 늘어나는 거 보시 기가 막히죠. 요기요랑 합병을 했지만 게다가 국내 유통시장 중 온라인업 비중 올라가고 있죠. 온라인 쇼핑 시장 전망 보십시오.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. 그러면은 이 온라인이 발달하고 배달이 발달한다는 건 뭐겠죠, 그죠? 그 상가 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기존의 자영업자분들도 점점 힘들다 하는 거죠.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영업자가 새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? 그러면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월세를 받아야 되는 상가 이제 수분양자분들, 네, 구분 점포 이제 수분양자분들도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. 그렇죠? 이제 유통이 이미 변했어요. 4차 산업 때문에 더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프라자 상가나 단지 내 상가든 자영업자든 점점 앞으로 훨씬 더 지금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건 명약관한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온라인 배달 급성장하고 있고요. 여기에 자율주행이 끼얹어지면 네, 온라인 배달은 더더욱 편해지고 더더욱 쉬워지겠죠.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. 모든 걸 다 집에서 해결해줘요. 게다가 요새 대형 마트마저 24시간 배송하기 위해서 지금 새벽 배송이라는 걸로 간을 보고 있죠.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같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마트보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보다 비싸더라도 바로 가서 필요할 때 이제 구매해 오거나 소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게 24시간 배송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저녁 늦게라도 지금은 저녁 6시 넘어가면 그 다음 새벽 배송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점점 이제 저녁 6시에 주문을 해도 낮에 할 때처럼 뭐 한 10시, 11시에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갖춰지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아파트 내 단지 내 상가는 거의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.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. 그래서 지역 내 유동인구 넘버원 지역은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. 네, 뭐 강남, 네, 명동 아니면 뭐 대대광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역 광역시급에는 넘버원 지역이 있잖아요. 넘버원 지역 이외의 상가 투자는 네, 이건 제가 단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. 패가망신하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. 넘버 2도 안 돼요. 넘버 3도 안 됩니다. 지금은 네, 어떤 상가나 이쪽은 넘버 1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.
그거 판단하시고,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대한민국은 뭐 불행하게도 4, 50대 퇴직을 하고 나면 할 게 없죠. 그때부터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, 그래서 주로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해왔던 게 퇴직금이랑 이제 대출, 영끌한다 그러죠.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약간 좀 수동적인 분들은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임대료를 받겠다라고 하시고, 약간 적극적이신 분들은 자영업을 이제 많이들 뛰어드시잖아요. 그래서 뭐 농담조로 뭐 퇴직하면 은퇴하면 할 게 다 튀겨야 된다 뭐 이런 웃지 못할 말들까지 있는데,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서로 둘이 공생하죠. 자영업자가 없으면 상가 주인이 있을 수가 없고, 이게 없어도 이게 없습니다. 서로 이제 순망치안이라 그러죠. 잇몸과 이의 관계인데, 둘 다 굉장히 지금 상황은 나빠지고, 아까 보신 여기처럼 이 아파트 단지처럼 부동산이 그렇게 핫한 동네에 뭐 지금 뭐 주민회가 약간 좀 필사적으로 이제 시세를 좀 방어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, 피도 약간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요 모양 요 꼴이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, 그 영업사원들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3.5%에서 수수료도 올랐죠. 5%예요. 그 5억짜리, 4억짜리, 5억짜리 하나 팔면 2천만 원입니다. 2천만 원 수수료만. 그러면은 1년에 2개만 팔아도 되죠.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까? 다 판단을 하시고, 제가 뭐 아파트나 이런 거 기타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뭐 영업사원들의 뭐 교원을 한다 하지만,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직접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방법이에요.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프라자 상가, 단지 내 상가 그냥 말씀드릴게요. 그냥 공부도 하실 필요도 없으면 패가망신입니다. 사회 구조가 완벽하게 산업혁명급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단지 내 상가, 프라자 상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떨어질 일밖에 없습니다.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